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비수술 치료를 꼭 고려해야 한다. 이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질환을 치료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치료할 때예요. 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딱히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께 비수술 치료를 해드려서 도움이 되면 그것만큼 기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비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고관절 부위의 여러 이유에 의해서 혈액순환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여러 이유라고 하면 술, 스테로이드, 과사용, 외상 또는 선천적인 문제 여러 개 하는데요. 대부분 20에서 40대의 젊은 남자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꼭 젊은 남자가 아니어도 나이가 드셔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오시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에게서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관절로 피가 안 가는 거다. 대퇴골로 피가 안 가는 거다. 피가 안 가면 뼈는 어떻게 됩니까?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엉치나 사타구니, 무릎 등 고관절 주변에 통증과 불편함이 나타나죠. 엉치의 통증과 불편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뭘로 오인하냐? 허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 문제로. 그래서 허리만 치료하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뭘 하냐?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이 더 심해지겠죠.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릎에도 증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릎 통증으로 보고 역시나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여러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역시 안타까워요.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엉치, 사타구니, 무릎 쪽으로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냐? 양반다리 해보면 불편합니다. 양반다리 해보면 불편한데 이런 증상이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현재 수술 외에는 적당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관절 부위가 아프고 양반다리가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래요.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술할 단계가 아닌데 뭘 해야 됩니까? 물리치료 받고 되게 소극적인 방법만 있어요. 그리고 계속 관찰하다가 수술할 때가 되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닐 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의학의 도침치료와 한약치료로 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말씀드렸듯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닌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통증이 있고 불편합니다. 초기의 대퇴골두,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통증과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뼈의 괴사 때문이라 생각하죠. 괴사된 뼈가 좋아져야지 이게 사라진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뼈의 괴사도 일정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과 불편함 초기 중기에는 대퇴골두 주변에 있는
인대의 뭐가? 유착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고관절은 골반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 뼈하고 뼈가 서로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져 있는 이 뼈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그게 고관절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인대들이에요. 인대들. 생각해 보세요. 고관절로 피가 안 와요. 피가 안 와서 뼈가 괴사된단 말이에요. 자, 뼈가 괴사될 정도로 피가 안 오는 동안 인대들한테는 피가 많이 갔을까요? 인대 역시도 피가 안 갑니다. 인대는 피가 안 간다. 혈액이 안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유착이 돼버려요. 유착이.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면서 뭐를 잡아당겨요? 인대가 붙어있는 뼈의 골막, 뼈의 막을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뼈의 골막에는 뭐가 많냐? 통증을 일으키는 세포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초기 중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은 뼈의 괴사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다. 바로 인대의 유착이 통증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제가 치료하다가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MRI를 찍어보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환자분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안 나서 MRI를 안 찍었으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아무 증상도 없었으니까.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뼈가 괴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괴사인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환자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뼈가 약간 괴사돼 있어도 평생 아무런 증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뼈의 괴사가 100%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역시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통증과 불편함이 있는 분들 중에서 뼈가 괴사됐다고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인대의 유착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 인대의 유착만 해결해주면 증상이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한쪽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겼어요. 그쪽을 수술했어요. 반대쪽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통계적으로는 60% 확률로 온다고 하는데요. 반대쪽에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접근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오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냐? 자, 첫 번째는 도침 치료라고 하는 걸 합니다. 고관절이 있으면요, 괴사됨과 동시에 또는 괴사되기 전부터 고관절 주변에 있는 무수한 인대들이 유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유착된 인대들을 풀어주는 침치료가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바늘 모양의 일반 침이 또는 미세한 칼날 모양의 도침이라고 하는 침 중 어느 침이 딱딱해진 인대의 유착을 푸는데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도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침을 치료하고 도침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 고관절 주변에 유착된 인대가 풀리면서 통증과 불편함이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수술만 기다릴 게 아니에요. 이 불편함이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이 불편함이 개선된 다음에는 이쪽으로 혈액이 더 잘 올 수 있게끔 치료를 동시에 해주면서 생활관리를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관절 부위로 혈액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한의사잖아요. 한의학에서 여러 답을 연구해 봤어요. 결국은 한약 치료예요. 한약만큼 내 몸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는 이쪽으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을 어떤 거에 문제로 봤냐면요, 간하고 신장의 문제로 봤어요. 간하고 신장의 기능을 보강하면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관절 환자분들 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약 치료를 했더니 쥐가 줄어들었다 또는 없어졌다. 이런 뭐예요? 혈액순환 능력이 개선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관절 환자분들께는
도침 치료 이후에 한약 치료를 통해서 대퇴골두 부위로 혈액이 잘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리인데요. 이 생활관리 핵심은 발끝까지 혈액을 어떻게 보낼 거냐.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매우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발끝치기. 잠을 자기 전에 누워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3분에서 10분 하면 돼요. 이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는데 매우 좋습니다. 또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어디가 움직여요? 고관절 부위가 움직여요. 고관절 스트레칭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발끝치기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 고관절 환자분들께 너무나 좋은 운동이에요. 매일 하셔야 돼요. 하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매일 하십시오. 자, 난 적극적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겠다. 혈액순환을 시키는데 정말 좋고 강력한 방법이 맨발 걷기예요. 맨발 걷기를 한 많은 환자분들은 빠르게 증상이 소실돼요. 허리 협착증이나 고관절 같이 다리 쪽으로 혈류순환에 문제를 가진 질병의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를 권유한 경우, 또 그 환자분들이 맨발 걷기를 실천한 경우에 증상의 호전이 매우 빠릅니다. 맨발 걷기 정말 좋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십시오. 하루에 30분 이상 맨발 걷기를 하세요. 나는 맨발 걷기 할 장소가 없어. 맨발 걷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두려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고관절을 잘 회복시켜야죠. 의지를 가지고 맨발 걷기 30분 하십시오.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자,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께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비수술로 치료될 수 있다고 하면 믿지를 않으세요. 왜? 수술해야 된다. 썩은 뼈가 어떻게 돌아오냐. 이런 생각에 쌓여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는 대퇴골두가 괴사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아프냐? 그렇지 않아요. 평생 아픈지도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퇴골이 괴사되면서 주변에 유착까지 강하게 일어나면서 뼈를 잡아당길 때 처음에 아파요. 그래서 침치료를 통해서 그 유착을 풀어주면 의외로 통증이 빨리 해소된다. 꼭 한번 해보세요. 해소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괴사된 뼈가 다시 재생이 되냐. 저도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생이 되는가. 동물 실험이나 다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꼭 재생이 되지 않아도 유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겉으로는 괴사로 보여도 다른 뼈의 기능들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그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약 치료를 했던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소실되다든가 다리 쪽으로 혈류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돼요. 그거는 증상 호전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도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환자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현명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치료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